VIPTV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게스트 다루지 못했던 주제들 가장 지금 현재 궁금한 건데요. 주식 투자를 왜 이렇게 기피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은요. 밖에 없기 때문에. 네, VIP 자산운용의 최윤철입니다. 오늘은 사회 초년생, 학생, 직장인의 눈높이에서 재테크 전반을 한번 다뤄보는 이 주제에 가장 잘 맞는 분을 섭외를 했는데요. 금융 유튜버이신 박고미 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금융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박고미입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에 초대받은 이유는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을 만나고 있어서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박고미 TV에 한번 출연을 했었고 네, 최근 출연한 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희의 홈그라운드 네. VIP 자산운용의 새로 리모델링된 라운지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물어볼까 하다가 사실 저는 자산운용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자산가분들 그리고 CEO들, 경영자들 이런 분들을 만나는데 대부분 시간을 쏟고 댓글 정도에서 사회 초년생, 직장인, 학생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너무 피상적으로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적절한 솔루션을 못 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그분들을 잘 이해하고 계신 금융 유튜버로서 박고미님에게 궁금한 점들, 어떤 현재 상황들, 고민들 그분들의 시각에서 여쭤보고 네. 알아보고자 가장 지금 현재 궁금한 건데요. 네.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주식 투자를 왜 이렇게 기피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저는 대학생 신분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었고 너무 재밌었고 현재는 직업으로 삼고 있지만 정 안 되면 그냥 평생의 재테크 수단으로라도 이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 이렇게 기피를 하고 있는지. 저도 참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미디어로 보는 거는 성공한 사람들만 나온다는 좀 인식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면 다 성공하는가? 이제 그렇지는 않고 주변에서 이제 결과를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도 예전에는 주식하면 배가 망신한다 라는 인식이 막 깔려 있었어도요. 시간이 좀 지나서 야 아니더라. 투자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직장 다니면서도 나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 정도의 불을 안겨다 줄 수 있는 너무 좋은 투자 수단이야 라고 꽃을 피웠던 게 한 2020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투자를 시작하신 사람들의 지금의 모습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닥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한 4, 5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짧은 시간이잖아요.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이게 주식 투자가 과연 맞는 것일까에 대한 그 의심이 가장 많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4년이면 충분한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재테크 바람이 불었던 게 IMF 직후였고요. 조직이 나를 지켜줄 수 없고 뭔가 내가 따로 대비를 해야지 모든 걸 다 직장에만 걸 순 없다라는 어떤 반작용으로 나왔던 게 그때 재테크 붐이었어. 재테크란 말도 이제 그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주식 붐이 불었던 건 결국 이제 중국이 성장할 때 네. 한국 주식시장이 같이 좋았던 네. 그 시기에 펀드 붐이 일었다가 그게 굉장히 오래 휴지기를 겪었었죠. 그러다 이제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인 이제 코로나 시기에 네. 시장도 좋았었고 결과가 지금 현재로서는 다수가 좀 좋지 못한 상황이 된 게 네. 많이 아쉽고요. 사실 저는 솔직히 2020년에 주식 투자 바람이 불었을 때 네.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사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다만 좀 성공하실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한 이제 그런 방법으로서 주철수 쿨 이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이제 그 이후에 했었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결과를 되돌리지는 못한 것 같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긴 합니다. 부동산 투자도 진입을 못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큰 장벽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투자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좋은 결과를 보고 투자하기에는 지금 단기적인 그 결과나 지금 바로 진입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저때 성공을 했어야만 되나? 지금은 아닌 걸까? 그럼 지금 시작하면 뭘 해야 될까? 라고 할 때는 너무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 있고 최근에 성공한 것들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올라 있는 자산들의 시선을 또 뺏기는 게 아닌가. 계속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물줄기를 되돌리고 싶은데 네. 다수를 구할 수는 없고 몇몇 소수를 구하는 느낌 정도? 오, 되게 정확한 표현. 예, 그게 다수가 될 수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인 것 네. 같습니다. 제가 2010년대에 현오비스를 했었으니까요. 제가 겪었던 그 시기가 급등과 급락이
적이 네. 2번 정도 예, 있었던 걸로 그랬었죠.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걸 겪고 나니까요. 지금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역발상처럼 또는 조금 꼬아서 생각하는 그런 기질이 생긴 것 같거든요. 뭐 살 때 사야 되고 좀 안 좋을 때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바라보는 게 달라지지만 그걸 겪기 전에 저는 그냥 똑같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의 큰 상승과 그때 들어오셔서 큰 하락을 겪고 자 이거에 대한 큰 반전 아직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완전히 사실 나오게 하려고 여러 네. 가지 제도 변화, 뭐 밸류업 이런 거에 저도 네. 어느 정도 시간을 내서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배우기가 어렵고 하다면 간접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저는 이걸 네. 이제 대리 시험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네. 누군가가 대신 시험을 쳐줄 수 있는 이게 합법적으로 되는 게 간접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은 좋아하는 과목만 하고 나머지 과목은 좀 더 베테랑들한테 맡기는 거죠. 근데 왜 간접 투자마저도 대안으로 생각을 못 하고 계실까요?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은요. 밖에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뭐 잘하는 데들 많습니다. 다른 데들도. 그러니까 다른 잘하는 곳들을요. 저도 많이 모르고 있을 정도로요. 완전히 디지털이 휩쓸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보다는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아직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컨텐츠 만들 때도 펀드라는 이름을 거의 쓰지 못하고 있어요. ETF가 펀드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그냥 생각할 정도로 받아들여졌고 그 ETF에 대한 인식이 너무 지배적이다 보니까요. 대리시험과 같은 생각을 연결 짓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액티브 ETF가 좀 있어주면 좋을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아 투자는 그냥 저렇게 인덱스 사고 저보수로 맡겨놓고 오래 기다리는 게 간접 투자의 형태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요. 이 액티브 투자에 대한 이 부분이요. 초심자들에게는요. 네. 인식이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 저는 잘하고 못하고의 결과를 알기도 전에 알고 모르고에서 필터링 돼버린다는 느낌을 많이 그러니까 간접 투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아니고 거부감 아닙니다. 예, 거기 네, 안에서 적절한 뭐 나를 대신해줄 그런 곳을 못 찾거나 아니면 모르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정말 놀라울 만큼 디지털 세상은 오픈되어 있는 듯하지만 큰 장벽이 존재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2022년에 네. 그 3프로 TV에서 같이 하는 가치 투자라는 코너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전부 다 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 코너를 한 이유가 네. 사실 그때 직접 투자 바람이 되게 세게 불었던. 그런데 그게 조금 불안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계속 그 정도의 승률을 아마추어가 올리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적절한 대안들을 마련해 드리고 싶거든요. 네. 좋은 매니저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슬기자산운용의 송근용, 뭐 CIO부터 해서 토터스 자산운용의 서륜성, 뭐 베어링의 김지영 매니저 좋아하는 매니저들을 소개를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좋은 펀드 매니저들을 잘 픽해서 소개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또 그걸 통해서 간접 투자, 특히 펀드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서 여전히 저는 전달이 안 됐다. 몰라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알려야 되나요? 아, 근데 그분들이 네. 또 이게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그때도 얼마나 제가 섭외가 어려웠는지 안 나오겠다 그래서. 아, 진짜요? 네. 그 코너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때는 또 훨씬 잘했었기 때문에요. 네. 유튜브 채널 더 많이 열심히 하고 네. 키워서 꼭 저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꼭 나중에 그런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할 정도로요. 네. 저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다행이지만 뭐 인식을 완전히 개선하지는 못했던 저는 이제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하는데 간접 투자도 그 자체의 거부감은 아니고 간접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완전히 뭐 꺾진 않아도 되겠네요. 아, 그게 진짜 오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의 이 펀드 시장이 재편된 거는 결국 액티브한 펀드 매니저 분들은 그 투자를 원하는 돈들이 만난 거잖아요. 한쪽에서는 직접 투자와 패시브한 것을 원하는 투자금이 만나서 ETF 시장이 커져 있는 네. 절묘하게 좀 맞아떨어지다 보니까요. 점점 더 커지는 것 같거든요. 아니 이걸 이용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돼 있는 걸까? 요거 가지고 와주세요. 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많이 꿈꿔왔고 그걸 VIP에서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공모펀드요? 예, 네. 우리를 챙겨주는 개념이다라고 저는 진짜 생각을 많이 해서 많이 알리고 싶고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저조차요 VIP 공모펀드 말고 그 후에 몇 개 더 출시된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이지 잘 모르겠거든요. 진짜 여기는 엄청난 정보의 네. 격차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다른 펀드 매니저들과 경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잘하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펀드를 해도 네. 꽤 잘할 것 같아요. 저희가 투자자문사 시절에는 제가 개인 자금을 저희 펀드가 없으니까 네. 다른 회사 펀드를 샀었어야 됐거든요. 네. 그 펀드들이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저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간접 투자를 안 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가진 지식과 밖에 일반 분들이 가진 지식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제가 누군가에게 그 간접 투자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투자에 대한 실패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럼 좀 얘기 나눠보다가 이분은 너무 공격적이시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것보다는 간접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했을 때 첫 번째는 그거 되게 돈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저도 할 수 있나요?
그게 뭔가요? 증권사의 랩 상품 저번에 말씀하신 데 그건가요? 부터 해서 지금 VIP에서 만들어주시는 이런 액티브한 공모펀드에 대한 개념까지도 거의 안 가집니다. 제가 이럴 때만 해도요. 네. 누군가 손님이 딱 오셨을 때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가 기본인 시절이었고 그때만 해도요. 이 뭐 신용펀드, 그 미래세 펀드 그 한두 곳도 있고요. 네. 쭉 있고 이 중에 골라서 적립식 펀드 몇 년 하실 거예요? 몇 년씩 이런 게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지금은 아예 없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모펀드 시장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었던 ETF로 네. 다 넘어갔는데 뭐 이게 간접 투자의 대세가 된 거는 뭐 저희도 알고 있고 저희도 이제 공모펀드 라이센스를 취득한 이후에는 ETF를 낼 수가 있거든요. 네. 아직 내지 않고 있는 데는 또 이유가 있고 또 네. 그만한 고민이 있는데 ETF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일단 제가 먼저 포문을 좀 열면 네. 투자 구루 중에 두 분의 이렇게 말씀을 인용을 하면 첫 번째 일단 버핏 같은 경우는 인덱스 펀드를 권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권하신 인덱스 펀드는 모든 주식에 다 투자를 하는 거. 예를 들면 S&P 500 같은 미국의 자본주의 내지는 그 특정 국가의 자본주의에 장기 투자하는 개념으로 설파를 하셨었고 네. 버핏이 이게 인덱스 펀드를 처음에 만드신 분 뱅가드의 창업자이신 존 보글은 ETF 붐이 불 때 ETF를 되게 안 하고 싶어 하셨거든. 계속 인덱스 펀드만 고집을 하셨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쉐어즈나 이런 데 따라잡혀. 원래는 뱅가드가 이쪽 패시브에서는 1등이었었는데 네. 사업상의 실정을 범하셨지만 그 이유가 인덱스 펀드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지만 아마 아마추어 투자들은 ETF 하면은 사고 팔고 하느라고 장기 투자를 안 할 걸이라는 걱정 때문에 사실 ETF를 안 내셨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과연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장기 투자의 모든 주식에 투자하는 형태의 ETF를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가 대부분들이. 어찌 보면 지금은 테마형 ETF가 오히려 대세가 된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이런 테마형 ETF를 투자하는 게 잘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사실 걱정도 좀 들고 문제의식이 사실 있긴 있어요. 저도 이제 펀드 마케터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생산자의 입장을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소비자의 입장에 가까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생산자의 입장에 있을 때는요. 이게 나갔을 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거 너무 고점 아닌가? 이거 너무 비쌀 때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럼에도 이걸 세일즈 해야 될 때 이제 충돌을 느끼는 게 생산자일 때의 약간 고민이었다면요. 지금은 요거를 잘 활용하느냐 안 하냐는 우리의 선택이고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따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ETF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고 상위가 원래는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그냥 거의 1, 2위를 네, 그것도 오랫동안 사실 좀 저는 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오랫동안 해오다가 네. 적어도 지금은요 테마형 ETF가 너무 많이 출시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되게 오래 묵직하게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수요가 결국 많아졌더니 오래 투자하는 사람들의 양도 늘어났고 그 패시브한 거를 액티브하게 이용하는 사람들 수도 그냥 다 늘어났기 때문에요. 그럼 이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커지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더 많이 연구하고 알리자라는 게 저의 생각이 좀 가깝습니다. 뭐 어떤 말씀이신지는 저희는 사실은 뭐 재테크 전반을 다루진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은 못 해봤는데 저는 여전히 좀 공급자적 마인드와 어찌 보면 친구 마인드 좀 걱정된다. 네. 왜냐하면 그 핫한 테마가 나왔을 때부터 기획해서 시차를 두고 나온 ETF는 네. 거의 사실 끝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 나왔던 2차전지 ETF들 수익률 최하위에 다 깔려있고 네. 저희가 방산 비중을 확 줄이고 있던 시기에 딱 방산 ETF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계속 보다 보니까 네. 저는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네. 그런 실수를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그런 일을 없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ETF 출시를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버핏께서 계속 바텀업을 강조를 하시잖아요. 테마형 ETF는 필히 탑다운식 접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그 탑다운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뒷북을 치는 경우가 좀 많지 않나. 물론 네. 그걸로 성공하시는 몇몇 분들이 있지만 네. 비율로 봤을 때는 손실을 보신 분이 더 많지 않나라는 걱정이 계속 있긴 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의 특성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또 잘 팔린 게 중요하고 그런 게 지배하고 있는 운용사에서 결국 현혹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볼이 유행한다 이러면은 너도 나도 사실은 하이볼을 내놓고 네. 더 선택지를 다양하게 주고 사실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도 뭐 하나가 히트를 치면은 다른 데서도 다 비슷한 걸 내놓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문제의식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소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공급자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채널들에서 구매들을 잘 유도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피해가 크지 않잖아요. 화장품 뭐 잘못 샀다고 생각했을 때 두 분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 게 하나는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금융 분야, 금융 상품 공급자가 어느 정도는 거르거나 네. 바람직한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몇 템포 빠르게 움직여야 고객들한테 손실이 아니라 이익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다른 한 군데는 사실은 프랜차이즈 사업 예를 들면 뭐 카스테라 붐이 불었다 혹은 뭐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붐이 불었다라고 했을 때 과연 프랜차이즈를 왕창 내서 비슷한 걸 내서 네. 이걸 감행하게끔 만드는 게 맞는 것인가 단지 그냥 선택지를 많이 준 거의 그칠 거. 이 파장은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이 가정 파탄까지도 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이템을 잘못 선정하면. 네. 근데 분명히 그걸로 먼저 치고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권리금을 받고. 공감이 됩니다. 너무 좀 심각한 주제네요. 저도 지금 자산운용사 출시하는 ETF들을 채널 통해서 광고를 네. 진행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다 보시겠죠? 보니까요. 네. 펀드 마케터로 있을 때는 이거 되게 비싸 보이는데 이때 ETF가 나오네라고 그때 느꼈던 충돌이 지금 똑같이 생기고 있으니까요. 이 자본주의 특성인가? 그런 약간 무력함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다른 게 되게 많아졌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나오고 났을 때 잘 고르는 거를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탕후루 프랜차이즈 공고가 막 나오면 그거 자체를 뭐 못하게 하기보다는 지금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오히려 가이드를 주시는 쪽에 전념을 하고 계시죠. 네. 아니면 오히려 지금 다시 돌아봐야 될 프랜차이즈 이런 게 약간 제 역할을 생각하다 네, 보니까요. 네. 수많은 테마 ETF들이 나오고 있지만 네. 지금 시총 상위에 있는 S&P 500 ETF를 연금 계좌에서 모으는 수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30년, 진짜 40년 이렇게 모으는 계좌들이다 보니까요. 이쪽은 궁합이 좋고 매칭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ETF 하나에 막 6조 넘고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 보니 테마형 ETF가 출시돼가지고 이게 히트 쳐도 몇천억이 모이긴 하잖아요. 이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다수는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는 네. 것에 스스로를 좀 세뇌시켜가는 것 같고요. 네. 운용사 내부의 업무에 대해서 이제는 잘 더 모르는 입장이 됐거든요. 하지만 VIP 공모펀드를 ETF 출시해 주시면 제가 정말 그거를 하기 위한 엄청난 리스크 관리 툴과 직원들과 오퍼레이팅 로드가 생길지 모르겠으나 어디 접근성을 가서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어디 강연 갔을 때도 VIP 펀드는 항상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어려워해요. IS에 사시나요? 창구 가서 해야 되나요? 앱에서 안 나오는데요? 막 이런 사소한 질문들이 네. 그 공모펀드 가입이 되게 번거롭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도 뭐 ETF를 내면은 진입장벽을 낮추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또 너무 저희 펀드를 대상으로 단타를 하시면 어떡하나. 원래 취지와 좀 부합하지 않는데 네. 예, 그런 좀 노파심이 들어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신 김에 이제 ETF 네. 워낙에 많이 다뤄보시고 네. 하셨으니까 ETF의 가장 큰 장점과 네. 이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팁을 네. 좀 방금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데요. 쉽게 사고 쉽게 팔 수 있다는 것을 보통은 이제 장점으로 얘기하지만 단점으로 자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전 단점일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지하철역 옆에 살고 싶어. 근데 자가용 출퇴근하시는 분이거든요. 너 왜 그렇게 무리해서 거기 가려고 해? 그렇게 얘기하면요. 안 하는 거나 못 하는 거나 달라. 본인은 ETF를 계속 이렇게 사 모으면서요. 이걸 중간에 팔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바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결국 ETF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액으로 많이 살 수 있다. 거래가 용이하다. 그 안에 든 거를 투명하게 볼 수 있다. 분산 투자를 자동으로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자산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주식 투자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앞서서 자산 관리를 시작한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직관성이 더 직결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ETF를 선택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ISA나 연금저축, IRP와 같이 세금 혜택이 있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계좌들 속에서 이 ETF를 활용하신다면 긴 시간 복리와 만나 노후가 되었을 때는 본인 생각한 것보다 더 유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ETF를 많이 강조드리고 있고요. ETF를 퇴직연금 계좌에서 사시면 대부분은 4848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현실은 그렇지 않나 보네요. 제가 예. 만나고 예. 제가 소통하는 사람들은 극소수. 편의성이 있지만 매수의 편의성만 이용을 하고 네. 모아가는 거의 편의성만 이용하지 이걸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진 않고 나름 ETF에 장기 투자하시는 그룹들도 많다는 얘기네요. 네네. ETF에 장기 투자하는 큰 하나의 개파처럼요. 이렇게 생겨나고 있고요. 급할 때 팔 수 있다라는 안정감 같은 걸 약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해합니다. 자꾸 옛날에 그 뭔가 유사한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네. 이 삐딱하게 좀 걸어보면
사실 S&P 500을 버핏이 권하신 지는 꽤 오래됐지만 그때는 S&P 500 사자 뭐 이런 주장을 하거나 붐이 없었거든요. 네. S&P 500이 잘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네. 모으자 이렇게 된 거 같은 느낌 전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걸 만약에 시계를 2005년으로 돌려버리면 그때는 항생지수 사모으기 내지는 상하이지수 사모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좀 들어요. 네. 그러면 이게 영원히 잘 나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 네. 중간에 흔들리고 이럴 때도 과연 계속 모아갈 수 있을 것인가, 상당 기간 좀 침체하더라도 진짜 믿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완전히 공감하고요. 지금 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에 대한 그 리스크를 너무 강하게 느끼고요. 프라임 가연 같은 데 가면요. 국장은 안 돼라는 게 S&P만 주구장창 모으면 돼라는 게 일단 깔려 있거든요. 연금저축 터서 ISA 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미국 주식 단대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백테스트 돌려보면 미국 지수 엔디디 50% 나오거든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주식 지수 자체가 반토막이 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산 배분을 한 펀드라던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 속에는 국내 주식도 들어가고 금도 들어가고 달러 들어가고 채권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확률을 높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분산을 권유를 하시는 거군요. 제가 미국 주식 모으기 운동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라는 것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고요. 그걸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요, 그 염려의 말을 드리는 게 제 롤입니다. 저희가 게스트를 잘 모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문 분야가 좀 다르다 보니까 네.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지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거 모으면은 게임 끝난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하면 전 정말 불안하거든요. 그분이 너무 진심으로 너무 걱정이 돼요. 사실 네. 중국 주식 하면 게임 끝났는데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가 베트남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네. 베트남을 그때 갔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결과가 다 좋지 않았었고 네. 그분들 상당수가 오히려 그냥 투자를 아예 떠나시는 계기가 돼서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네. 작년에 저희 댓글 중에 한 상당수가 2차 전지 사면 게임 끝나는데 너희는 왜 이상한 거를 사냐, 저런 피해를 좀 줄이고 싶은데 그게 항상 뭔가 모습을 달리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ETF에서도 약간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부분이 이제 있어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투자 붐이 있을 때가 유튜브 초창기잖아요. 제 초창기여서 저는 너무 불안해가지고요. 아, 주식 컨텐츠는 어느 순간부터 제 유튜브에서 자취를 감춘 적이 있었어요. 이 주식하면 안 되는데. 근데 안 된다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유튜브는 또 하나의 사업이니까요. 유튜브가 확 커지고 나서 수많은 출판사들이 책을 쓰자고, 근데 책을 거의 못 쓴 게요, 주식책을 쓰자고 하셨는데 제가 주식 그냥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코스피 3천 넘고 만약에 그거 쓰셨으면 그 책 나오는 시점이 그것만은 그거를 너무 이제 아셨던 거죠. 예, 예. 계속 미루다가 지금 책 출판사에 네. 계신 분이 제 구독자시더라고요. 주식책 전 안 쓸 거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뭐 쓰고 싶냐 하시길래 저는 연금저축 아니면 차라리 지금 자산 배분이라도 해서 안전한 거 말씀드리고 싶다 해가지고요. 2021년도 1월이거든요. 거기 안에 포트에 주식이 20%인가밖에 안 들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책이 이제 초반에는 안 팔렸습니다. 2022년도에 장이 꺾이고 나서요, 계속 팔려가지고 역주행. 제가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당시에 책이 나오고 나서 강연장 갔을 때 제일 많이 받던 질문이 중국 주식은 왜 빠져있나요? 왜 안 하시나요? 라는. 그 다음 해에는 2차전지가 왔고요. 그 다음 해에는 반도체가 왔고요. 지금은 이제 미국 주식 물어보시거든요. 강의 다니시면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섹터나 국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저한테 공유 좀. 거기 안 가게. 아, 저는 이제 부캐로서, 박고님이 주캐로서 네. 용기 있게 그 부분에 좀 거리를 두시게끔 냉정을 좀 되찾게끔 하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요즘에는 흔들 때가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얘기라고 해서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초대받은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도 되게 많습니다. 균형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회수를 얻고 싶으면 지금 많이들 얘기하시는 거에 동조해서 얘기를 하시고, 예언자가 되고 싶으시면 거기에 반대되는 말을 하시면 거의 맞지 않을까요? 그럼요. 마침 박고님이 오신 김에 네. 제가 그동안 묵혀왔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